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저희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등에 대한 민심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남 동북권 시민 10명 중 8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권 4개 지역 시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13.3%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79.8%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았는데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는 부정평가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시군 가운데 긍정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흥군,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여수시였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대한 도정 운영평가는 어떨까? 60.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7.4%는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72.4%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유일하게 50%를 밑돌았습니다. 또 긍정평가는 고흥군 거주자와 농임수산업 종사자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부정평가는 여수시 거주자와 블루칼라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의 직무 수행평가는 48.8%가 긍정적으로 18%는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름 무응답 비율이 33.3%로 부정적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긍정평가는 순천시와 화이트칼라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부정평가는 여수시와 학생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0.4%, 산업관광부서가 설치되지 못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2.7%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생각은 연령별, 지역별로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 30대부터 60대까지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또 전라남도 동부 통합청사가 위치한 순천시와 고흥군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지만 여수시와 광양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은 내년 총선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전남 동부 모든 시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50% 이상을 기록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먼저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7.4%, 국민의힘 10.5%, 정의당 6.5%의 순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하거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비율도 21%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70대 이상에서 68.4%로 나타났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하락해 20대 이하에서는 43.7%에 그쳤습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17.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민주당 지지도는 고흥이 64.3%로 동부권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여수와 광양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2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과 새로운 인물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9.9%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57.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순천이 64.2%로 가장 높았고 여수 56.1%, 광양 54.2%, 고흥 46% 순이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선호는 어느 선거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현역 의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수 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지금과 같이 2개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1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순천 지역 선거구에 대한 질문에는 순천시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2개로 나눠야 한다는 응답이 64.6%,
현재 선거구를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 동안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와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지역별 11.4%에서 14.5%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문화 진흥과 급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 시행하는 문화예술 전담기구인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설립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2025년 3월 재단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 대단지 아파트에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31명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중마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 위험 단지입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성지. 수년 전부터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많게는 100채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임대사업자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전세값이 집값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최근 부산 소재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돈은 못 돌려받아서 집행명령 신청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집주인은 경매 끝나고 나서도 남은 금액 줄 생각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피해자도 경기도에 사는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결국 손해를 안고 전셋집을 매입했습니다. 절대 돈을 이제 소송해서 해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소유권을 제가 넘겨받고 집을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 팔고 지금 손해를 2,200 정도. 피해자 대부분 인근 산단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로 집주인이 각각 다르고 산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에 피해를 신고할지, 무슨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해하다가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떠안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전세 사기 상담 창구를 개설한 광양시도 동향을 파악 중인데 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즉각 중앙하고 협력을 해서. 다만 전세 사기 우려가 제기된 게 지난해 하반기부터인 만큼 광양시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 등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교통과 주차 문제도 걱정입니다. 또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전국 체육대회 개폐회식과 함께 주요 경기가 펼쳐질 목포 종합경기장. 대회 100일을 앞둔 현재 공정률은 95%,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당장 오는 8월 전국 시도대항 육상 경기대회가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육상 트랙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달 말에까지 완공할 걸로 지금 지붕도 다음 주면 다 끝날 겁니다. 테니스장과 하키장 등 목포에서만 10개 경기장 신축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된 건 3곳뿐입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 그리고 태풍 등의 여름 기상 여건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교통 대란도 우려됩니다. 1만 6천여 석의 종합경기장 주차장의 차량 수용 규모는 870여 대뿐. 목포시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1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권역별 통별로 ET 주차장 지정, 셔틀버스 승하차장 지정해가지고 23개 통별로도 셔틀이 갈 예정이거든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얼룩진 목포의 주 간선 도로와 비좁은 주차 시설도 걱정입니다. 순천시는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차량 부재를 도입해 도심 통행량을 줄였는데 목포시는 아직 이런 관련 대책조차 없습니다. 정체된 구간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또 수립하자. 경찰서하고도 또 같이 해야 되고요. 전국체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 개최지인 목포 지역 분위기는 전국대회가 열리는 곳이라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말 대회 300일을 앞두고 목포역 앞에 시계탑을 설치하고 관련 행사를 열었던 목포시와 전라남도. 하지만 이후 전국체전 붐을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국체전 100일을 앞둔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가어항인 여수 낭도항에 대한 정비공사가 추진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고흥간 백리섬섬길 연륙 연도교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여수시 화정면 낭도에 연도교가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조달청에 낭도항 정비공사를 위한 계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오는 2027년 낭도항에 진입도로 543m, 호안 476m, 기존 어항시설 정비 등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어촌 어항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나누우리와 고흥의 수호천사 건강미가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은 전남 쌀 판매 활성화와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문기관이 무작위로 시료를 구입해 철저한 품질 검사와 서류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천 나누우리는 계약 재배를 통해 고소득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흥 수호천사 건강미도 무농약 당밀 농법으로 전량 계약 재배해 대도시 학교 급식과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광주지법에 공탁을 건 배상금을 법원 공탁관이 거부한 것 관련해 외교부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외교부의 이의 신청도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아 공탁 불수리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공탁금 공방의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정부에 제발 양심을 옳게 쓰라고 일갈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갚겠다며 법원에 낸 공탁금을 불수리한 광주지법. 이에 외교부는 그제 오후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수리 결정을 내렸던 법원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탁관은 당초에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죄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내용 증명을 일제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보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의 배상금 변제가 민법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보다가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그래야 양심이 옳은 사람으로 보아줄 것이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향후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공탁관의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단 측이 법원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재단 측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면 공탁관에게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공탁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한편 전주지법도 고 박혜옥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고인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상속인으로 이를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